매일 100달러씩 샀던 투자 원금이 지금까지 22만 불 정도 되고요. 평가액이 110만 달러 정도 되는데 19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21년도에 상승장이 와서 수익률도 뭐 200%, 300% 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이 들어가는 22년도가 되면 거의 원금 수준으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보통 버티지 못하고 다 매도를 많이 해요. 실제 뒤에 가장 큰 수익들이 남잖아요. 이 시기를 버텨야 되거든요. 이 시기를 버티려면 결국은 이걸 좀 보유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지만 이제 보유하면 힘이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새로운 채널 이름으로 영상이 나가는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첫 영상으로 나가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추석도 있네요. 제가 적립식 투자를 비트코인 투자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전 채널 이름도 비트코인 저금통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한 지가 이제 2019년도부터 했었으니까 19, 20, 21, 22, 23, 24, 25 한 7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년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좀 하면서 느낀 점이 있겠죠. 이게 처음 해봤는데 만약에 안 좋았으면 뭐 옆 사람한테 추천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게 좋지 않았으면 적립식 투자를 자동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회사를 차리진 않았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 너무 이 방법이 좋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보니 수익률도 괜찮았고,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이 많이 또 세이브되고, 그러니까 본연의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을 집중을 하면서 너무 이 코인 시장의 그 변동성과 이 단타, 짧은 거래, 여기 휘둘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얘기하는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이게 이제 제가 2020년도 이제 12월 달에 나온 제 첫 번째 책이었는데요. 이 책 보면 적립식 구매를 했던 당시에 그 일지를 넣어놨었던 것 같아요. 자동화로 구매해준 서비스 없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제 거래소 들어가서 꾸준히 구매를 2019년도 여기 뭐 11월부터 해서 쭉 그렇게 구매했던 일주일에 10만 원씩, 이더리움도 같이 샀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의 자산 정도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그나마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신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19년도 하반기 때는 847만 원이었네요, 가격이. 그래서 10만 원으로 0.012개, 그리고 요때 책이 나왔을 때 참고자를 넣었던 2020년도 한 10월 달에는 또 1,500만 원 정도고, 이 당시도 이게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되게 비싸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억 5천이니까 또 10분의 1 가격이긴 하네요. 제가 책을 쓰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당시 가격을 좀 적어 드리거든요. 요건 제가 아내한테 제가 줬던 건데, 그 책 나온 날이 2020년 11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적어 드렸는데 2,080만 원입니다. 2,080만 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굉장히 우상향하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모아도 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적어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건 작년에 이제 이 책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 몇 월이지? 10월달. 딱 요때네요, 거의. 작년 10월에 나왔던 이제 리얼머니 더 비트코인이라는 제 책인데, 요때도 제가 똑같이 가격을 적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제 아내한테 첫 나왔을 때 2024년도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이면은 모레면 10월 1일이네요. 딱 1년 지나네요. 요때 8,373만 원이었거든요. 작년 연초에 4천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8천만 원 가격대도 되게 비싸게 보이는 가격대이긴 했는데, 지금은 또 1억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지를 알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비싸서 못 산다고 하거든요. 비싸서 못 산다고 하지만 역시나 지금 가격대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고, 우리가 뭐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급여를 받거나 이제 일을 하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꾸준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가치 저장소입니다. 얘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수요도 폭발을 하고 있죠. 그럼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립식 구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좀 비슷하긴 할 텐데 내가 사면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주식보다 훨씬 더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도 비슷하게 얘기했고요.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이제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투자자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왜 내가 팔면은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냐?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때가 상승장이 끝나갈 때라는 거고요.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오른 후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누군가가 초기 얘기했을 때 긴가민가 하다가 시장에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거나 좋은 분석 자료가 나온다거나 또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옆집 아주머니도 본인이 투자한 것에 대해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에 확신에 차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나갈 때쯤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이 꽤 진행되고 있거나 끝나갈 때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하면 이미 뒤에는 조정을 받거나 또 하락장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을 전환하면 이게 어떤 자산에 확신이 없이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자산을 또 팔고 싶죠. 또 팔면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이 크립토 시장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면도 있고요.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제도권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이제 암호화폐들은 제도권 밖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위적인 누군가의 가격 조작을 통해서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이제 경험도 좀 봤었는데 이제 크립토 시장에 또 MM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 메이킹, 뭐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유동성 제공을 하는 어떤 합법적인 하나의 롤을 수행하는 주체들이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약간 가격을 조작하는 이런 주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MM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이제 특정 암호화폐,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가격들을 조작하는 흐름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언제까지 떨어뜨리냐면 저 물량이 다 나한테 넘어올 때까지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이 그 물량을 도저히 들고 있기 힘들 정도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팔게 만들고 팔아서 그 MM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뒤에 가격을 다시 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왜 내가 팔면 오르지?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팔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시장도 점점점 이제 제도권화돼 가고 있고 법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법 한국 같은 경우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래한 세력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시장이고 여전히 뭐 탈중앙화 금융이나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경험할수록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자산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건데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보면 그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 큰 하락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하락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요거를 긴 기간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검색에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계산기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맨 위에 적립식 투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저희가 또 만들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나오죠. 여기서 적립 투자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공부가 중요한지, 하락장을 견디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2019년도부터 제가 했으니까 제가 했던 시기부터
7월부터 올해까지 이제 매일 100달러씩을 사는 걸로 조건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투자 원금입니다. 매일 100달러씩 샀던 투자 원금이 지금까지 22만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가액이 11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 여기 2022년도 같을 때 있잖아요. 이게 좀 밑에 선이 원금이고 위에 선이 평가액이니까 19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21년도에 상승장이 와서 평가액이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익률도 뭐 200%, 300%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이 들어가는 22년도가 되면 다시 거의 원금 수준으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22년 하반기 같은데 우리가 보통 크립토 겨울이었잖아요. 이때는 비트코인 70% 정도 하락했는데 이때 보통 버티지 못하고 다 매도를 많이 해요. 불안해서 매도도 하지만 또 상당수는 현금이 필요해서 또 비트코인을 유동하기, 팔기 가장 쉬우니까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는데 실제 뒤에 가장 큰 수익들이 남잖아요. 이 시기를 버텨야 되거든요. 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버티려면 결국은 이거 좀 보유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유하는 힘이 어떻게 생기냐면 결국은 공부를 좀 해야지만 이제 보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왜 우상향하는지, 왜 이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무너져서 영원히 되지 않는지, 왜 이 현재 글로벌 정세에서는 이 비트코인 자산이 더 필요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공부에서 영역들을 보면 결국 돈에 대한 거 공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국제 정세.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도 필요하다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다른 시장들과 다른 산업들과 연결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상승장 때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상승장 때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좋은 소식들을 되게 쫓아다니긴 하거든요. 호재를 쫓아다니고 그 호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계속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조정이 되거나 하락장이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번째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느낀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공부를 해야지만 장기적인 관점이 가져진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건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투자하는 그 도메인 지식, 그 비트코인, 그 자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 전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정 암호화폐를 단타를 해서 투자를 했어요. 돈을 벌었어. 근데 또 했어. 또 돈을 벌었어.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이제 맞춤들은 기본적으로 운의 영역에 되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가 되게 거듭하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주변에 이제 또 암호화폐 투자를 한 사람 얘기를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면, 특정 암호화폐를 사야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것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장기적인 가치라기보다는 뭐 어떤 수급적인 요소,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소나 또는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나 호재나 특별히 이것들이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번 걸 가지고 계속 거듭하다 보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큰 이제 크립토 하락장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5년이나 10년 뒤에도 이 자산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키우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자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게 결국 1번과 2번에서 느낀 점에 대한 정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자산들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몇몇 얘기 드렸었는데 이더리움도 암호화폐 투자 자산 중에서는
7대3, 8대2 정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들이 결국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말씀드려보면 지금 기준으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삼는 기업이죠.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의 5년, 10년 가치도 눈에 보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도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이란 자산에도 제가 장기적으로 배팅을 하는 거지만 이 코인베이스는 결국은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를 일으켜주는 거래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이 크립토 시장 자체에 대한 배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그러니까 AI 시장에 대한 배팅. 이렇게 이제 방금과 같은 이런 맥락에서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냐, 5년, 10년 뒤에도 이게 반드시 갈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렇게 좋은 상승장 흐름들이 있다 보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하고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이제 알트코인들에 너무 또 많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알트코인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폭락이나 하락장 경험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상승장 있을 때마다 이 알트코인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늘 관심이 가지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수요의 창출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할 때 그 공급 관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공급에 있어서 뭐 희소하다거나 공급에 있어서 희소한 것이 정의가 돼야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요만 보게 된다면 뭐 달러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개당 구매력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9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너무 수요 한쪽 사이드만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들을 또 보고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막상 수익을 거둔 사람이 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가장 이제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한번 보고, 여기서 2025년도 올해 연초부터 해서 거래소에 상장이 된 코인들 몇 개를 그대로 이제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연초부터 했는 걸 몇 개 찍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뭐 신규 거래 지원, 이게 소닉이라는 코인인데요. SVM이라는 코인이네요. 자, 이것도 2025년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을 할 때 한 1,7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2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인 중간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 하나의 코인만 그럴까요? 또 다른 코인 또 볼게요. 비토르라고 하는, 비토르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1월 달에 상장이 됐네요. VTHO. 와, 이 토큰도 보면 상장할 때 거의 20원 넘었는데 지금은 올해 2원입니다. 2원.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90%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이제 안 좋은 것만 꼽는 게 아니라 올해 상장된 코인 무작위로 지금 제가 찍어보는 거거든요. 애니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ANI. 네. 자, 이 토큰도 보면 125원 정도의 상장인데 지금 20원이네요. 80%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고, 꾸준히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오른다고를 감안해서 보면 정말 이렇게 상장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뭐 이런 것과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그렇진 않겠죠. 이게 좀 긴 관점에서 결국 떨어지는 자산도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시장에는 뭐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많이 번 것들이 또 회자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하긴 하지만, 또 긴 시기를 봤을 때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느낀 점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하향하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트레이더라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크립토에서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의 접근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적립식 구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많이 귀결이 되긴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이긴 한데요. 꾸준히 비트코인을 정식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 관점을 사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정식 구매하는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수익의 크기하고도 비례를 하거든요. 아까 이 적립 투자 계산기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가 투자 원금이에요. 매일 이제 하루에 100불씩 넣은 거. 그리고 위가 평가액입니다. 특정 시에 좀 빠져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 많이 오릅니다. 결국은 내가 얼만큼을 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이 자산을 좀 모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현업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트레이딩하고 막 단타 보고 이럴 시간에 현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가치 저장소인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아까 여기 링크 있잖아요. 저희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정식투자 수익률 쭉 나오고요. 이더리움도 해볼 수 있고 반반도 해볼 수 있고 매주 해볼 수 있고 금액을 넣어서 수익률도 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오늘은 7년간 이제 비트코인 적립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점 3가지를 좀 정확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가지기, 투자 공부 열심히 하기, 3번째는 단기적 변화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너무 집중하거나 현혹되고 유혹되지 않고 본업에 집중해서 정식 구매하는 투자 금액을 늘려서 이 가치 저장소인 비트코인을 꾸준히 많이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